네, 반갑습니다. 이재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MCM 그룹 강의를 일주일 앞뒀을 때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했어요. 네, 지금도 운동화를 신고 와서 좀 죄송한데 아직까지 조금 안 좋아서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리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 곳에 이렇게 초대돼서 너무 좋고요. 부럽습니다, 사장님들. 엄청 보고 배울 롤모델이 많은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다는 게 엄청 좋은 건 거 다들 아시죠? 네. 저희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서울의 최고 리더 사장님들이 다 본인입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원래 제가 시작할 때는 루비가 최고 직급자였고 제가 SBA가 되었더니 SBA가 최고 직급자였고 또 EBA가 되니까 EBA가 최고 직급자고 지금 열심히 이제 PA를 향해 달려가는 리더 사장님들이 곧 이제 PA가 되시면 또 최고 직급자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오면 백만장자 사장님들 너무 많이 계시고 모두가 롤모델로 칭하는 윈윈의 그 탑 리더 사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하거든요. 사장님들 진짜 좋은 문화에서 또 좋은 본보기가 있는 곳에서 빨리빨리 잘 배우고 있으셔서 참 부럽습니다. 네, 제가 요즘 전국적으로 하하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원래 MCM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더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1시간 동안 강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최초의 구현진 사장님이 제일 앞에 앉아 계시니까 참 안 보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는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동영상 하나도 없이 슬라이드가 65개 정도 되는데 괜찮으세요? 동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아시다시피 뭐 부산에서 좀 아는 부경대 민철 사장님이 제 선배님이십니다. 네. 네, 부경대에서 화학과를 졸업하고 화학이랑 전혀 관련 없이 호주 유학을 갔고 또 호주 갔다 와서 호주랑 전혀 관계없는 헝가리 의대 유학 프로그램을 했었고 저 때 인도 대학도 같이 제가 인도에서 한 달 동안 살면서 또 프로그램 컨설팅을 했었고 국내 대학교 여기 동아대 뭐 부경대 동명대, 신라대, 부산외대 같은 학교 내에서 그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장으로서 일을 했었고 또 우리 그 이용재 사장님과 함께 자영업 사설수리, 애플 사설수리를 8년 동안 하고 지금 뉴스키는 꽉 찬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뉴스킨을 만났을 때 너무 럭셔리한 모습이었어요, 사실. 이미 너무 럭셔리한 모습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막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그런 곳에 좀 가려져 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치열하게 이 사업을 했거든요. 2년 6개월 만에 벨로시티로 EBA를 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진짜 혈이가 부사질 만큼 치열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얻은 것 중에 사실 삶을 살면서 얻은 것 중에 하나라도 공짜로 얻은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뉴스킨뿐만이 아니라 저는 호주 유학 4년을 가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김해 순대 공장에서 일을 했었고요. 네, 순대 창자를 아주 열심히 짜서 유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6개월간 기숙을 하면서 순대 공장에서 일했고 도축장 그 꽥꽥 소리에 들어가면 출근을 했었어요. 돼지 죽는 소리 아시죠? 네, 아침에 출근하면 막 그 쌀 포대기 안에 뜨끈뜨끈한 창자들이 오면 그 창자를 자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의 너무 그 포르쉐 타고 다니는 고운 모습만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인생에 공짜로 얻은 건 단 한 개도 없다. 전부 노력하여 얻었기 때문에 뉴스킨도 2년 6개월 동안 빡세게 했습니다, 사장님들. 공짜로 얻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시고 자영업으로 참 많은 것을 얻었어요. 제가 뉴스킨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좀 많이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사실 40평대 집을 사기까지 저희 남편과 시작은 저희는 스쿠터를 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양가에 결혼할 때 100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저희 손으로 해왔기 때문에 남다른 끈끈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힘듦을 같이 겪은 끈끈함. 저희가 끈끈한 이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장님이랑 모르는 사이인데 뉴스킨 하신다 그러면 괜히 끈끈한 이런 거 비슷하듯이 저희 부부가 좀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웠을 때 뉴스킨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더 값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둘 다 굉장히 병들어 있었어요. 그럴 때 뉴스킨을 만났고
저는 조금 독특하게 저 에이지랑미를 통해서 만난 사람 많이 보질 못해가지고 저는 에이지랑미를 통해서 뉴스킨을 만났고 오세정 사장님이 차 사고가 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팔아준 제품이었어요. 저는 뉴스킨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에이지랑미 빼고는 단 하나의 제품도 없었습니다. 미스트도 추가로 사주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얼굴이 진짜 좋아졌거든요. 이거 1년 약정이라서 제가 1년 동안 썼거든요. 근데 얼굴이 진짜 좋아졌어요. 그럼 보통 여자 같으면 얼굴이 좋아졌으니까 다른 제품을 사야 되는데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전혀 물어보지 않았고 다른 제품 1도 안 샀습니다. 대신에 여기 안에 이 캡슐들이 돈으로 보였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물어봤었어요. 너가 어떤 구조로 돈을 버니? 이거 몇 개 깔면 괜찮겠다. 왜냐면 저조차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약정으로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상을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 제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진짜 많이 좋아졌죠? 병자였거든요, 되게 얼굴이. 돈을 많이 벌면 저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을 시작할 때까지 제 뉴스 스팬을 타고 시작을 했어요. 사장님 지금 베닉스에 흥분하고 계십니까? 아니네요. 베닉스 흥분하셔야 됩니다. 신제품 나올 때 흥분하셔야 돼요. 제가 뉴스 스팬 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뉴스 스팬이 28분 만에 620억의 매출이 났던 거 아세요? 그 중에 35%를 우리가 벌었겠죠. 한 240억 정도를 사업자가 벌어갔다는 거예요. 28분 만에. 사장님들이 신제품의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시냐는 나의 그 월급이 달라지겠죠. 저는 뉴스스팬 때 들어왔으니까 딱 1년 만에 리크루팅을 시작하시고 에이지랑미를 시작해서 1년 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인되지는 않았지만 인되고 나서는 정말 미친 듯이 달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4월에 시작을 해서 LOI 시작해서 3개월 만에 대리점이 사실 여기 딱 두 분류죠. 대리점에 내가 열심히 LOI를 통과했고 한 부류는 LOI 됐는지도 몰랐고 저는 후자였어요. 갑자기 2,000집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몰랐었어요. LOI 들어간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LOI를 통과했던 이유는 어쨌든 저를 통해 통과하긴 했어요. 전 세정 사장님이 빨리 성공하길 바랬기 때문에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을 엄청 소개시켜주면서 네가 얼마든지 많이 끌고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계속 시켜줬어요. 저는 안 사면서. 그런 사람 꼭 있는 거 아시죠? 나는 절대 안 사는데 계속 끌으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그 덕분에 LOI가 통과가 됐고 세정 사장님 갑자기 2,000집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또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샀겠죠. 필요한 거 많았으니까 많이 샀겠죠.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시작을 했지만 시작하고 이러한 자리에 왔는데 4개월 유지를 해서 시드니 트립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뉴스킨을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는 확신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다녔고 세정 사장님한테 소개도 엄청 시켜주면서 시작을 레피스로 했었던 것 같아요. 파트너 2명과 함께 시작을 했으니까 4개월 만에 루비를 달성하고 4개월 깍차게 도망갈 틈이 없이 막차를 탔어요. 석세스트립 도전할 때 그렇게 해서 했고 또 다음 석세스트립을 지금 사장님들이랑 조금 조건이 다르게 이때는 루비로 갔다 오면 루비를 12개월 유지를 해야지 또 가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비 12개월 유지를 했고 중간에 우리 예린이를 낳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립을 연속 5번을 달성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쉽게 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쉽게 가지 않았거든요. 이때 이제 아기가 생겼으니까 임신한 상태로 제가 2년 6개월 만에 EBA가 됐는데 10개월은 임산부였고 그 중에 나머지 육아를 하면서 아기 한 10개월 때 EBA를 달성을 했거든요. 이 그 코타키나발루 가는 석세스 트립이 저에겐 진짜 심한 도전이었어요. 리더 사장님들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OV 조건 때문에 저는 루비데즈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리더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룹 사이즈가 있는데 OV가 너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목숨을 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그걸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때 근데 참 좋았던 게 저 10월부터 12월까지 또 여기 1월까지를 제가 진짜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왜냐하면 2월에 출산이었으니까요. 2월에 애를 낳아도 OV가 높게 뜨려면 그 전달에 미친 듯이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뛰었는데 마침 겨울이라서 사실 생각해보세요. 만삭인데 겨울이라서 옷이 자꾸 보풀이 끼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집에 있는 그 임산부 옷을 사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때밖에 못 입으니까 막 집에 있는 니트를 막 억지로 입었더니 막 보풀이 나가지고 너무 사람이 깨재재 보이잖아요. 그리고 임신해가지고 플랫 신고 만삭에 남 그 목 밀어주고 하니까 언니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 저렇게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100만씩 끌어주고 갈 때마다 소개시켜주고 그 참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 불쌍함을. 남편이 돈을 1도 안 벌어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좋았어요. 많이 팔았어야 됐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걸 백방 활용해서 이때 하면서 출산하고도 산후조리에 누워서 끊임없이 그 카톡을 하고 언니들한테 주문해도 되나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니 이때는 해주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면서 더 많이 구걸 같은 구걸을 하면서 코타키나발루를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참 어려운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트립을 시드니를 혼자 갔다 왔고 그때 스폰서 사장님이었던 오세정 사장님이 두 사람의 파트너를 데리고 왔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 트립 때 무조건 두 명의 파트너를 데려가겠다 해서 네, 골드코스트를 3조 같이 갔다 왔고 사실 코타는 6개월마다 있던 텀이라서 저 혼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마카오 3조 같이 갔다 왔고 지금 현재 방콕 7조가 함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립을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발단이 되었던 것은 최숙희 사장님 세미나를 듣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 시작할 때 최숙희 사장님 세미나를 들었는데 제 목표는 사실 100만 장자가 아니라 500만 장자였어요. 자영업으로 일단 100만 장자가 되었다고 저는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뜻이 다르겠지만 돈적으로는 벌었다 혼자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500만 장자의 최숙희 사장을 봤더니 트립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트립은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니 핀도 따라오고 트립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 사업 재밌게 하고 계세요? 네. 진짜 잘 돼서 재밌으세요? 아무 생각 없어서 재밌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힘듦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말로는 월 1,000을 벌겠다고 하면서 힘들지 않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말과 그 생각이 다르지 않는 것인가 생각을 하거든요. 월 1,000을 벌면서 사실 화장품 같이 설명해가지고 같이 붓 발라주고 비교 데몬 해가지고 월 1,000을 벌 수 있는 일은 사실 이 세상에 없어요. 남을 많이 짓밟아야 되고 잠을 안 자야 되고 그렇게 해야 사실 월 1,000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도전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하면서 아픔이 좀 있으셔야 되고 그 아픔이 있어야지만 성취감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트립 도전 다들 하고 계시죠? 네. 신제품이 9월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 명도 없어도 가실 수 있어요. 지금 한 명도 없어도 가실 수 있다고요. 베닉스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극복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제가 뉴스키는 2년 6개월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저를 발견하면서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하면서 월 매출이 커진다고 해서 제가 더 독해지는 거지 제가 성장하거나 스스로 봤을 때 좀 멋있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뉴스키 참 신기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되려면 진짜 도전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제가 하하하를 너무 저랑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읽어볼까요? 하지 마라.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진짜 서울에서 하면 제가 사투를 막 싸제끼니까 다들 되게 재밌어 하는데 사실 재밌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 말라는데 꼭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짜증이 나서 만들었는데 제가 뉴스킨 너무 좋은 이유는요, 사장님들. 진짜 쉬운 일을 가지고 진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 정도 끝이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일은 없어요, 사장님.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 뉴스킨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냥 이 해라는 것을 하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해가지고 결국 해라는 것으로 돌아오는 이 힘겹게 오시는 분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이 사업은 잘 될 수가 있는데 자꾸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개인의 역량을 제가 잘못했던 게 전 자영업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자영업으로 이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복제가 안 되고 뭔가 풀리지 않는 느낌의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더니 개인의 역량을 다 비우고 여기서 해라는 것만 해서 성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를 비우는 것부터 첫 번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해라는 것만 하면 사장님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만약에 머릿속에 내가 좀 더 잘하려고 다른 걸 연구하고 있다면 지워버리시고 해라는 거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모든 것은 너무 당연하게 기본에서 시작해서 큰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이 중요합니다. 셀. 여기서 계속 마인드셋을 하는 것은 사장님들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개개인으로부터 MCM이라는 그룹이 만들어지고 우리 개개인으로부터 윈윈이라는 그룹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개개인의 그런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을 충실히 하자는 건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 데몬, STP. 여기서 이걸 안 하시는 분이 있나요? 다 하는데 왜 나는 결과가 없을까요, 사장님들? 똑같이 초대했는데 백스코에 초대하셨죠, 그제? 똑같이 초대했는데 형제 라인이 초대한 사람은 눈빛이 달라졌어. 세미나를 듣고 느껴본 적 있으시죠? 근데 똑같은 세미나를 들었는데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더 부정이 꼈어. 무슨 말인지 초대만 하면 된다는데 초대했는데 결과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 한 끗을 찾아내서 고치시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끗이 별게 아니라 기본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성공과 실패는 완전 한 끗 차이예요. 사장님 오늘 아침은 다 오셨으니까 뭐 눈을 뜨셨겠죠? 다른 날 잠깐 눈 감았는데 막 2시간 후에 일어난 적 있으시죠? 진짜 잠깐 눈 감았는데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리고 진짜 있잖아요. 시간 약속도 5분 차이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이 성공과 실패는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이 5분 늦는 사람은 매일 5분 늦습니다. 차라리 있잖아요. 매일 제 시간에 오다가 하루를 지각하는 사람은 하루를 안 오는 사람 있죠. 아예 매일 오다가 하루 안 와요. 그럼 그 사람 무슨 일 있는 거겠죠. 근데 매일 5분 늦어요. 이건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그 사람 생각이 조금 늦는 건 괜찮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 절대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하루를 째세요. 진짜 차라리 하루를 째세요. 찌찌찌찌찌찌찌 늦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진짜 신뢰라는 것도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완전 사람의 마음이 고객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스폰서 파트너 미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늦는 사람 매일 늦어요. 그러니까 사실 탱고 같은 것도 사장님들 막상 하면 1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죠? 막상 하면 10분인데 안 하게 되는 이 10분의 차이로 사장님들 핑 가는 속도라든지 그룹이 생긴 속도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별거 아닌 조그마한 걸로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지는지 뉴스킨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 하고 있는데 다른 결과가 나는 이유들을 아주 세밀한 것에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쳐내셔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 이상의 다른 것은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세 개만 계속 하세요. 결과 날 때까지. 근데 하고는 있죠. 조금 다르게 해보세요. 제가 그냥 조금씩 얘기를 드릴 건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티업 잘하고 어떤 것을 티업하십니까? 오늘 만약에 제가 사업 설명 세미나를 했다면 사장님들은 무엇을 티업하십니까? 포르쉐 타는 언니? 그런 건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아무 쓸데기 없는 티업이에요. 그냥 그 모습에서 끝나버리거든요. 사장님들이 티업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받았던 느낌이에요. 느낌. 내가 이 사람한테 감명받았던 느낌. 내가 구현진 사장님이랑 미팅하면서 느꼈던 그 한마디에 뭔가 머릿속이 깨졌던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 경험들, 내가 구현진 사장님을 왜 존경하는지 그 마음을 티업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 뉴스킨 하는 사람들 스펙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가서 전부 스펙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까지 깨. 우리 뉴스킨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어.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티업이 아니라는 거죠. 사장님들이 진짜 여기서 느끼는 감명을 전달하셔야 돼요. 강의 들었을 때, 뭐 정현무 사장님 강의 들었을 때 그 느낌, 감명받았던 그 한 구절,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무엇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을 것 같느냐는 거죠. 경청을 왜 하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티업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자 대면을 해보면 티업을 어떻게 해서 모시고 왔는지가 보이죠, 사장님? 네. 보입니다, 사장님. 자세가 보여요. 스펙 자랑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래, 니 한번 떠들어봐라, 내가 들어보자. 네, 자세부터 다릅니다. 네, 그런 식의 이미 성공자라는 그 뜻이 뉴스킨에서 성공자를 우리가 왜 따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겉만 번지르르 해서 사장님도 임명희 사장님 왜 웃으시죠? 겉이 번지르르 해서 우리가 따르는 거 아니지 않아요? 왜 그 사람 왜 따릅니까, 사장님들? 그런 마음과 존경심을 티업하신다면 오신 분도 그 부분을 보고 따르게 되고 더 경청하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장님들이 분명 여기 뉴스킨에서 리더를 따르는 이유가 사실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티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제품의 스펙보다는 제품을 발랐을 때 나의 느낌, 감명받았던 부분, 그것을 티업하는 게 훨씬 전달이 잘 돼요. 두 번째, 굉장히 오랜만에 듣죠. 팔로우, 티업 이런 거 있죠. 사업 시작할 때 48 트레이닝 할 때 듣고 한 번도 안 들어보셨지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해요. 엊그제 백스코에 초대를 했어요.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그럼 됐다 생각하고 한 3일 후에 약속을 잡아서 봐요. 그럼 굉장히 눈에 부정이 꼈어요. 흥분한 사람일수록 사장님 네이버를 엄청 잘 찾아봐요. 왜냐면 관심을 갖거든요. 내 관심도에 들어왔어, 뉴스킨이. 그럼 미친 서칭을 해요. 맞아요? 그 24시간 안에 연락을 하든지 만나든지 48시간 이내에 무조건 만나야 돼요. 사장님들조차 LOI 때 사업 시작한다 결단하고서도 세미나빨이 언제까지 갔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본인도 그런데 이제 막 온 초대자들이 그 기운이 언제까지 갈 것이며 그 많은 부정적인 것들에서 방어할 능력이 얼마나 있을 건지 팔로업을 48시간 이내에 무조건 저는 면대면으로 만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나서 하는 얘기들은 설명회 때 들었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서 다시 또 다른 니즈를 파악하는 그런 대화가 이어져야 되고 3자 대면을 하실 때
같이 하는 그 리더 사장님은 그냥 상위 리더 사장님들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런 갖가지 불편한 질문들 많이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셨어요? 진짜 짜증나는 질문들 많이 하는데 그 진짜 희한한 질문들 많이 하는데 그런 질문들에 정말 현답을 줄 수 있는 리더 사장님과 3자 대면을 하셔야 돼요. 전 사실 SBA 이상, EBA 이상 사장님들과 3자 대면을 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알아서 로드맵을 짜줄 거고 다음 그 팔로우 후속 조치를 알아서 굉장히 현명하게 해주실 거예요. 다음은 애프터 미팅 다들 잘하고 계시죠? 보니까 여기 항상 10층에서 MCM 그룹 따로 애프터 미팅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초대돼서 사장님들 진짜 언제 리크루팅 되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세미나 듣고 비전 느껴가지고 오셨어요? 그러셨나? 저는 사실 사람한테 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제가 진짜 5A1에 미쳐가지고 여기로 왔는지 착각을 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처음에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았었거든요. 여기 왔던 사람들이 스토리 들어보니까 너무 궁금하고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라서 뭔가 내 벽이 무너졌었거든요. 초기 때. 근데 만약에 투잡에 김해분을 초대를 했어요. 집에 가면 막 11시 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불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모셔다 드리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 사람과 내 관계가 깨어질까봐. 그 불편함, 완전 진짜 얼굴 똥쉬운 표정으로 끝났는데 세미나 실컷들어도 왜 저렇지 할 정도로 표정이 안 좋은데 애프터 미팅 10분, 20분 정도 하고 나서 갑자기 표정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불편함을 자기가 못 참는 거야. 이 완전 깨질까? 얘 다시 안 올까봐. 그렇게 보내서 다시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썩은 얼굴 하고 있는데 그대로 보내서 다시는 안 온다고요, 선생님들. 그 20분을 참고 앉혀야 돼요. 간혹 진짜 부정적인 얼굴 하고 있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막 집에 모셔다 드리더라고요. 제 LOI를 지금까지 한 30건 넘게 넣은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모시러 간 적도 없고 모셔다 준 적도 없어요, 사장님들. 그 모셔다 준다고 사업 안 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이 애프터 미팅 자리에 무조건 불편함을 깨고 앉히는 연습을 하세요. 어차피 거기 앉아서 기분 나쁜 사람은 그냥 가도 기분 나빠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별거 없어요. 스폰서링 다들 잘하고 계시죠? 스폰서링. 다운라인이랑 놀면 사업이 업라인이랑 놀면 사업이 진짜 내가 EBP가 진짜 될 수 있는데 나 진짜 내일 당장 마감할 수 있는데 참고 계신 분 있으세요? 나 진짜 바로 할 수 있는데 형제 라인 때문에 예의를 차려서 참고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안 해봤는데 알 수 있습니까? 안 해봤는데 알 수 있어요? 여기 그 강의력 좋고 핀 없는 사람 서는 거 봤습니까? 나는 EVP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래피스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면 발전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발전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진짜 빨리 가고 싶어서 삐댔어요. 신혜영 사장님한테 삐대고 정면 사장님한테 삐대고 계속 그냥 윗물에 삐댔어요. 뭐라도 하나 주워 먹으려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늦게 시작했으니까 지금 리더 사장님들 사이에서는요. 뭐라도 하나 뽑아 먹으려고 있잖아요. 옆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 라인이랑 얘기를 하실 때도 좀 잔인한 말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사실이잖아요. 참고 계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위 팀 사장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서 내가 그릇을 좀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스폰서링 지금 석세스 트립을 마음속으로 있잖아요. 반 포기하시지 마세요. 베닉스 나왔는데
아, 뭐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다음 신제품도 지금처럼 하시거든요. 계속 지금처럼 하시니까 이번에 그냥 또 목숨 걸고 뭐 나오면 또 목숨 걸고 이렇게 진짜 끝까지 해야 다음번에도 내가 끝까지 하고 있지, 이번에 그냥 50% 쓰면 다음번에 10%도 안 쓰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석세스3 포기하지 마시고 스폰서링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셔야 돼요. 저는 EBA가 되고도 불안해서 제가 제 로드맵 짜놓고 세정사장님한테 가서 계속 점검받고, 제 파트너들 로드맵 다 짜서도 세정사장님 되게 귀찮으실 거예요. 계속 점검받고 이러거든요. 스폰서링을 지금 다이어리에 일주일이 안 된 로드맵이 있지 않다면 내 마음속으로 사실 방콕을 포기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포기하면 내년도 포기합니다. 지금 베닉스 로드맵으로 사실 방콕 갈 수 있거든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빨리 스폰서링 받으시고, 이런 거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제가 스폰서링 하자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저는 명단이 없어 살 게 없어요. 이렇게. 제 파트너인데 부산은 제 파트너들 잘 모르니까 오늘 까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명단이 있어서 스폰서링을 하는 게 아니고, 스폰서링을 하다 보면 명단이 생각나죠? 네. 후자죠, 후자. 네. 그래서 스폰서링을 계속 해야 돼요. 저는 제 파트너들 중에서 하루에 저한테, 사실은 그때는 진짜 좀 짜증났었는데 하루에 20번씩 전화 오는 파트너가 있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뭐 제 지인들 전부 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 할 정도로 계속 전화 오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이 가장 빅 라인이에요. 4만 라인이에요, 그분이. 그 스폰서를 괴롭히세요. 저도 사실 세정사장님 많이 괴롭혔거든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세정사장님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많이 이용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무식한 타입이라서 세정사장님을 진짜 많이 애용했거든요. 사장님들도 스폰서를 많이 애용하시는 분이 반드시 빨리 가요. 루비 정도 사장님들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스스로 로드맵을 짜더라고요. SBA가 갈 수 있는데 안 가시고 참고 있으셨나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인이 로드맵 짜시면 안 돼요. 루비 사장님들 무조건 스폰서 사장님한테 로드맵 점검 받으시고, 여기 와서 리더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기 와서 가장 처음 듣는 말이 두 가지, 사장님과 리더라는 말이었어요. 자꾸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데 나는 리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글들을 봤을 때. 그래서 처음부터 리더가 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셀프 리더십을 통해서 리더 자질을 개발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첫 번째 전달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나가서 STP를 하는데 누구는 한 방에 초대가 되고 누구는 10번 가도 안 돼요. 보면 3시간을 얘기하는데 두서가 없어요. 핵심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을 그냥 계속 뭐라 그래야 되지? 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달 능력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지금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키우면 돼요. 키우셔야 되는데,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자리예요. 사장님들이 끊임없이 애프터를 시키고, 애프터 할 사람 했을 때 손들어서 나와서 연습해야 되거든요. 사실 잘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연습하시고, 10분 강의 시켰을 때 기회라 생각하고 준비해서 연습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전달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사장님들 좀 효율성을 높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내가 한 10명 컨택 했는데 그 중에 3명 정도 LOI 바로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시겠죠? 네. 그러려면 어쨌든 우리가 핵심 전달하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서, 애프터는 활동사항 발표하고 이렇게 작은 강의 하시는 것도 정성을 들여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습하는 걸로. 두 번째는 무조건 경험이죠. 이 자리에 그 EBA가 되고 PA가 된 사장님들 중에서 진짜 경험 없이 된 사람은 제가 해보니까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진짜 그 큰 OV를 해내고 임신한 채로 출산했을 때도 트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8번씩 데모를 했거든요. 누우면 팔이 떨려요, 사장님들.
그래서 제가 루비 때 진짜 잠을 못 잔 것 같은데 루비 때 한두 시간씩 자니까 이빨이 다 내려앉는 느낌인 거예요. 잇몸이 다 흐물흐물해져가지고 파마넥스를 아침 저녁 한 판씩 아이스케어드 한 판, 유스스페 한 판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G3를 닌겔같이 달고 있었는데도 막 너무 피곤하니까 막 잇몸이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있잖아요. 핀 가신 리더 사장님들 그렇게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보다 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조금 빨리 하고 싶더라고요. 좀 빨리 하고 싶어서 세미나에서 하루에 3번 데모를 하면 된다고 해서 더 했어요. 무조건 3번 이상을 하면 난 빨리 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번씩 데모를 하는 것을 목표로 달렸습니다. 요즘은 루미소바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손데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만약에 데모를 할 약속이 없으면 기존의 고객들을 그냥 뭐를 클로징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돌아와서 계속 얼굴을 보다 보면 추가 주문이 생기고 또 신제품 나올 것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스케줄을 꽉꽉 채워서 무조건 많은 경험을 하신다면 빨리 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 관리가 제일 힘드시죠. 근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네. 오, 진짜요? 제 파트너들만 이상한가 봐요. 막 오늘 에너지 올라가지고 막 새벽 3시에 자고 다음날 10시에 일어나고 이러면 그날 끝나는 거 알죠? 그 전날까지 되게 에너지 좋았는데 다음날 끝나버리는 거 알죠? 그래서 이게 참 에너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에너지를 내가 잡고 싶다? 이런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탱고어 방에 있잖아요. 막 1시, 2시에 탱고 올라오는 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사실. 1시 이전에 무조건 지침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2, 3시에 일하는 거 사장님들 약속 잡을 수 있으세요? 2시에 연락해서? 2시에 주로 뭘 하고 계세요? 미뤘던 일들, 뭐 개인적인 일들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인스타 보고 계시고 인스타 보거나 뭐 그냥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진 않거든요. 사업에 도움되는 일을 새벽 2시에 할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주무시고 아침을 여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장님들 새벽에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중에서 부자 본 적 있으세요? 술집 해갖고 부자 된 분 본 적 없으시죠? 새벽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새벽을 일찍 여는 사람들은 어때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하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저도 잘 되지 않았어요. 저도 잘 안 돼서 제가 저를 다잡기 위해서 제가 모닝스쿨 스텝을 했었거든요. 한 4개월 연속으로 했더니 베이더라고요. 억지로라도 뭐 모닝스쿨 스텝을 하시던지 억지로라도 뭐를 잡으세요. 그렇게 하면 에너지 관리가 진짜 쉬워요. 같은 시간에 자고 늦게 주무시지 마세요. 저한테 좋아요 막 2, 3시에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그죠? 여기 인친분들 많으신데 일찍 주무세요. 지금까지 별거 없죠. 한 5가지인데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조금씩 생각을 다르게 해서 진중하게 해보고 정성을 들여서 해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다 해야 된다는 걸 알던 것들인데 사장님들 잘 하고 계시나요? 잘 되고 계세요? 왜 안 될까요? 사장님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잠아 죽겠는데 왜 앉아 계세요? 눈꺼풀이 지금 막 무거워가지고 힘든데 도대체 여기 왜 앉아 계시냐는 거죠. 이거 얘기 많이 들으셨죠? Y 뉴스킨. 이게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요. 사장님들이 막 설레고 희망적으로 이걸 시작할 때는 괜찮지만 일을 하다 보면 직장을 다녀도 어려움이 있고 장사를 하면 더 어려움이 있고 뉴스킨도 똑같아요. 어려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Y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걸 하는지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사장님 깜짝 놀랐어. 여쭤 몰라다 깜짝 놀랐어. 사장님 뉴스킨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100명 중에 9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장님 다 알고 계시죠?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라고 이걸 같이 외운 것도 아닌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왜 그걸 얻고 싶어요? 계속 물어보거든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얻었을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사장님, 뉴스킨 선택하기 쉬우셨어요? 뉴스킨 선택 쉽지 않아요. 사장님들 가장 어려운 선택을 이미 하셨거든요. 뉴스킨 선택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내 거 다 버리고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선택할 때. 이 가치를 아직 조금밖에 모르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을 막 다 버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선택을 했단 이미. 그래서 사장님들이 여기 이유 없이 앉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여쭤보면 저는 사장님 Y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나 봐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어려운 선택을 하는데 이유가 없을 리가 절대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절해질 때까지 스폰서 사장님과 얘기를 해도 좋고 자신과 얘기를 해도 좋고 간절해질 때까지 계속 자문하세요. 내가 도대체 왜 이걸 했지? 뭐 하고 싶은 게 있다? 그건 왜 하고 싶지? 계속 왜 하면서 내려가 보세요. 이 어려운 선택을 했음에 절대 이유가 없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사장님들. 제가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보면 마지막에는 사실 대부분이 그동안 자라왔을 때 있었던 결핍이 나오는데 그건 꼭 돈뿐은 아니에요. 돈뿐은 아니고 뭐 자라오면서 아버지의 부재라든지 그래서 남편이 아이와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지 자신의 생각의 원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내가 이 사업이 너무나 힘들다면 이게 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사업을 목소리에서 느껴지죠. 근데 이 목소리가 대리점 때도 이랬어요. 대리점 때도 이 확신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확신으로 바디바가 알칼리비누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목소리로 하니까 알칼리 같죠? 제가 알칼리라서 보들보들해진다고 했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사더라고요. 저는 진짜 무식하게 확신만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진짜 데몬스트레이션 할 줄 모르는데 해야 된다고 하고 막차 탔으니까 시드니 가야 되니까 그냥 들고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이쪽 풀고 팩은 이쪽에 바르고 진짜 개판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때는 진짜 할 줄을 모르니까 팩은 이쪽 반쪽 때문에 해라 하니까 막 죽어도 반쪽 했거든요. 이쪽에 반쪽 바르고 이쪽 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배터리 없어가지고 배터리 사러 가는데 20분 걸리고 진짜 데모 막 3시간씩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진짜 확신이 없었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도 확신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나가려고 하면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그냥 튀어나가서 하다 보면 확신은 생기거든요. 처음엔 그냥 믿는 것이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바디바를 써봤잖아요. 사실 써보면 부들부들 해요, 안 해요? 해요. 칼리고 산소이고 중요해요. 부들부들한 거 겪었잖아요, 내가. 그 지식은 없지만 몸에서 느꼈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다녔는데 리크루팅 됐어요. 그 언니가 제 첫 번째 파트너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그냥 공부는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확신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무작정 시작을 했었고 결국에 그렇게 해서 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저에게 다시 확신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이 4가지 정도의 확신이 있는데 저는 사실 어느 정도 팀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리더십 책을 읽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을 완벽하게 사장님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밖에 나가서 그래서 니 얼마 버는데 했을 때 눈알이 흔들리지 않아요. 니 얼마 버는데 해서 통장에 지난달에 20만원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진짜 네트워크가 뭔지를 아신다면. 지금 막
약간 밖에서 통장 니 얼마 버는데 했을 때뭐 가슴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다든지 지난달에 얼마 안 들어와서 심장이 터질 것 같다든지 막 뭐 니 성공하면 내가 할게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니 성공하면 꼭 해야 된대 이러고 온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아직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말들에 내가 지금 가슴이 떨리고 있다면 그 설레임으로 떨리는 거 말고 심장이 두근두근 지금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면 다시 네트워크 책으로 가세요. 다시 읽으세요. 다시 가정속의 금맥, 파이프라인 우하 이런 거 있죠. 처음에 우리 읽었던 거 다시 읽으세요. 쫄지 않을 때까지 읽으세요. 나가서 얘기할 때 쫄지 않을 때까지 읽으시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확신을 가장 먼저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100% 자산을 쌓아 나가는 일이죠. 쌓아 나가. 지금 내 통장에 얼마 들어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거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순서로 확신이 왔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한 확신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내가 엄청 내성적이고 전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나가서 떠들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물론 너무 짧게 하고 튀어나갔지만 많이 하긴 했었어요.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성격이 너무 좀 그래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내가 파트너 사장님들을 도대체 담을 수 있는 사람일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았었어요. 제 인스타 많이 보셨죠? 독설들 많이 요즘 좀 안 올라오는데 제가 EBA가 되고 나서 마음이 좀 넓어졌나 봐요. SBA까지는 엄청난 독서를 인스타에 많이 올렸습니다. 열이 받는데 풀 때는 없고 그래서 인스타에 소풀이 인스타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나에 대해서 확신이 내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인간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이 힘든 거 이런 거 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발 마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마비된 거 쳐다보고 있다고 마비가 풀리진 않잖아요. 몸이 힘든 거 있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람을 도대체 담을 수 있는 인간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확신이 이 순서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시작은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고 과정에서 조금씩 알게 되고 성과를 내니까 확실해지더라고요. 성과를 내니까. 그래서 시작은 그냥 일단 믿고 하는 것이고 지금 자신들이 약간 확신이 부족하다면 네트워크 확신부터 제대로 가지시고 회사는 사장님들 뭐 얘기할 만한 우리가 얘기할 만한 회사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에 담을 만한 회사 아니거든요. 패스하시고 제품은 진하게 체험해보시고 나에 대한 확신은 없어도 그냥 하세요. 나중에 점점 무르익어 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나에 대한 그런 게 되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에 사실 많이 올리거든요. 파트너들이 나가서 뭐 욕 듣고 오고 이러면 안아줘야 되는데 같이 열받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원래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애텀이랑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내가 열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참 많이 올렸었어요. 짤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흔들리세요? 흔들리세요? 이거 진짜 흔들리면 안 돼요. 저는 이거 있잖아요. 저 진짜 통장 보여줬어요. 진짜 못했죠. 저 3개월 차에 그때 뉴스 스팬으로 했었기 때문에 뉴스 스팬 제가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사장님들. 제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근데 제가 블로그 5개 있었잖아요. 파워 블로그 5개 있는 채로 시작을 했거든요. 솔직히 공짜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에 비해서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월급이 350만 원 들어온 거예요. 3개월 차에 80, 150, 350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놀란 거예요. 제가 놀래서 통장을 보여주고 다닌 거예요. 한 명도 리크루팅 안 됐어. 통장 보여준 사람 중에서 들어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잘 하실 거니까. 이런 사람 절대 안 들어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위에 말해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너 돈 얼마 버는데 이 얘기를 참 많이 듣고 다니길래 제가 답답해서 그때 이걸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다 보셨죠? 보신 분들 많으시죠? 뉴스킨 사업은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300만 원 똑같이 300만 원인데 파란색 저게 뉴스킨 300만 원이에요. 어느 날 월소득 300만 원 정도 된다는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백수 같아 봤더니 일을 안 해요. 근데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서 월소득이 3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다릅니다. 느낌 오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 통장에 20만 원 들어오는 거 괜찮지 않으세요? 내 통장에 40만 원 들어오는 거 괜찮지 않으세요? 물론 40만 원 밖에 일을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죠. 여기 애기 보는 아빠들도 어떻게 사줘요? 사진 찍고 싶은 풍경입니다. 우리 영재 사장님이 지금 저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세요? 주변에 뉴스킨 가지고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다. 내 주변에 한 명도 못 봤다.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으시죠? 뭐 너 그러다 큰일 나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만들었었어요.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 그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한번 물어본다. 그럼 다른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 본 적 있어? 뉴스킨 사업상 제품 체험을 위해 갈바닉만 사도 친구가 말한다. 야, 나 아는 사람 그거 하다가 쫄딱 망했어. 한번 물어본다. 그 친구 다른 사업을 할 땐 성공했었니? 뉴스킨이 문제일까? 그 사람이 문제일까? 제가 이렇게 올렸더니 어떤 인친이 그 사람! 이렇게 속이 풀렸어. 뉴스킨이 문제라면 뉴스킨을 통해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한다. 역시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사실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 분명한 것은 당신에게 성공할 기회를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뉴스킨은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인생을 살기 위한 기회이다. 단, 당신이 특별한 삶을 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스스로 믿어야 된다. 평범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당신도 특별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제가 자꾸 뉴스킨을 얘기하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주변에는 사실 뉴스킨 말고 그냥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열받아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제가 가장 안 되는 마인드 컨트롤, 이 관용 능력과 공감 능력 지금 많이 키워져서 요즘 이재용 독설이 안 올라오고 있지만 이거는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고 각양각색의 그 현상에 맞이하다 보니까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 사장님들은 저보다 훨씬 나은 인성이시니까 더 빨리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생각이거든요. 사장님들 나가서 얘기하다가 진짜 미쳐버리게 답답한 점 많이 경험하셨죠? 생각의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죠? 사실 부부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도 이것에 있는 것 같아요. 남편과 와이프가 생각이 너무 달라져 버리거든요. 뉴스킨을 하다 보면 뉴스킨에서 계속 뭔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갭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용재 사장님이 전업을 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또 갭이 좀 나서 대화가 산으로 가긴 하는데 빨리빨리 부부 사업을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 너무 맞는 일인 것 같고 MCM이 진짜 제일 잘하는 그룹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을 되게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이 생각 하나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돈이 안 들어가요. 생각은. 사장님들 맨날 돈만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돈만 생기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돈 없어도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는 것도 생각이라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바뀌죠. 실패했다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대부분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실패했다 중에 이 했다에 중점을 두는 거죠.
실패를 했지만 무언가를 했죠. 무언가를 시도를 했다는 거죠. 내가 쉬지 않고 뭔가를 했다는 것에 초점이 간다면 실패라는 단어에 우리가 목숨 걸진 않겠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 너무 도전적인 말을. 너나 잘하세요. 분위기가 싸해지지. 제가 이 말을 왜 넣었냐면, 사실은 이거는 루비 사장님들한테 제가 많이 느꼈었던 거예요. 리더 미팅을 하는데, 많은 고민을 같이 공유를 하는데, 모든 초점이 파트너한테 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해하죠. 그 시기에 파트너 리드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리드가 힘든 이유는 본인이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못했지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장님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파트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위로 정리를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뭔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 문제점을 나로부터 해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 시스템에 오는 것조차 오늘 파트너는 제 시간에 왔을까? 파트너는 어디에 앉았을까? 저 얼마 전에 10중에서 발견했어요. 어떤 루비 사장님이 자기는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 야 앞으로 가 막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앞에 앉으면 따라오겠죠. 가장 심플한 방법을 놔두고 속상해하고 파트너 리드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고 있거든요. 한 명의 파트너만 있어도 완전 실수예요. 완전 엄청난 실수예요. 그 순간 뒤로 향하게 되잖아요. 한 방향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견됐다, 뭔가 파트너에게 무슨 문제가 보인다, 그럼 그냥 내가 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겠다. 내 파트너 계속 지각한다 생각하면 내가 365일 한 번도 지각 안 해야지를 먼저 세팅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스폰서 미팅할 때 제가 많이 생각하거든요. 루비도 아니에요. 그냥 파트너 한 명 있는데 맨날 그 파트너 걱정인 거예요. 걱정되시죠? 한 명 있는데 떨어질까봐 걱정, 대리점 유지 못할까봐도 걱정이 되고, 시스템이 계속 안 오니까도 걱정되고, 뭐 여러 가지가 계속 거슬리잖아요. 근데 본인 할 일 없어서 거슬리는 거예요. 파트너 한 명밖에 없어서 거슬린다고요. 파트너 30명이면 그 지각하는 거 보일 수도 없어요. 보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바빠야 돼요. 바빠야 돼. 본인이 더 많이 뛰셔야 돼요. 이번에 베닉스로 파트너 대박 냈으면 좋겠다 싶으면 본인이 대박 내야 된다는 거죠. 내 파트너 방콕 갔으면 좋겠다. 본인 빨리 마감하세요. 빨리. 지금 마감해야 되잖아요. 빨리 마감하시라는 거죠. 가장 좋은 리드의 모습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건데, 자꾸 뒤를 보고 무엇을 해라 마라 하시다 보면 금세 라인이 무너지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가장 사업 못하는 사람들이 꼭 스폰서 탓하는 거 아시죠? 라인 잘못 탔다? 저는 만약에 저한테 블로그 문의가 왔어요. 문의 많이 오거든요. 자기가 스폰서를 잘못 만나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스폰서를 바꾸고 싶대요. 저는 만나지도 않아요. 아예 안 만나요. 진짜 솔직히. 그리고 뭐 나리 사장님이나 제 파트너한테 그런 연락이 왔대도 전 잠자되면은 안 가고 그냥 며칠 네가 데리고 다니면서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꼭 자기가 못하는 사람들이 스폰서 탓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스폰서가 이 사업을 그만둬도 자신은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해야 돼요. 100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스폰서가 당장 오늘 그만둬도 나는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해도 한 다음에 진짜 제대로 하고 계신 거거든요.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스폰서가 그만둬도 해야 될 이유가 생길 때까지 공부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래서 이런 비교하지 마시고
네, 너나 잘하세요 하시면 돼요. 우린 각자 잘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말 많은 사람들 있죠. 진짜 설명이 너무 긴 거예요. 구차한 얘기들이 진짜 말이 너무 많아. 이 해야 할 이유와 하지 마라 할 이유는 완전 같아요, 사장님들. 일단 내 입에서 핑계를 말하는 거를 아예 삭제하셔야 돼요. 뭔가 얘기하는 것을. 이런 거 있죠. 여기는 부산이니까 만약에 사실상 제가 사하구 출신이에요. 제가 삼성여고 출신이니까 사하구 출신이에요. 사실 사하구가 좋은 동네는 아니죠. 부산에서 못 사는 동네잖아요. 사하구 여기서 멀죠. 하단에 있는 프로스펙터들 오라 그러면 뭐시 차를 2번 타야 되고 1시간 40분이 걸리고 뭉실뭉실 하거든요. 근데 안 오면 영원히 거기 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원히 거기 살잖아요. 뭘 안 하면. 그러니까 해야 할 이유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결국 같다는 거죠. 결국 같다고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1000번의 고민보다는 한 번의 실행이 훨씬 더 많은 깨우침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의 모든 과정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도 알고 있다를 하실 때 쓸데없는 구구절절 말을 일단 내 입에서 치워버리시고 행동하시는 거를 습관을 하셔야 되고요. 무엇이든 내가 직접 해보기 전에는 절대 오답임을 본인 온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해보기 전에 알 수 있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 해보기 전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다이어트 끝까지 해보기 전까지는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뭐든 다 똑같으니까 무조건 해보면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요즘 사실 포탑은 임명희 사장님의 영향력 덕분에 행복, 감사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살잖아요. 제가 이 행복 차트를 넣게 된 것은 또 파터 사장님을 보고 많이 깨우쳤는데, 저도 파터 사장님을 통해서 성장되고 배우고 하거든요. 진짜 죽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대로 나가면 진짜 리크루팅이 죽어도 안 될 상인데 콜드를 나가겠다고 이제 붙잡았죠. 그냥 같이 나랑 커피만 먹고 놀자, 얘기 좀 하자 해서 앉았는데 사장님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근데 너무 경제적인 게 힘들대요. 힘들 수 있잖아요. 초기 때 다 힘들잖아요. 그 사장님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행복하실 것 같냐 했더니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온 다음에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500만 원 들어오면 사장님 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의 어머님, 남자분이셨거든요. 어머님, 그 다음에 와이프를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그 순간 진짜 큰 당황을 했어요. 그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는 완전 앙숙이었거든요. 결혼도 둘이 약간 몰래 하듯이 하고 아예 연락을 안 하는 사이거든요. 행복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올 때 비행기 각자 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사장님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복이냐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 사장님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 맞냐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사장님 혹시 진짜 그렇게 여행을 보내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와이프랑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죠. 그래서 제가 그냥 사장님 500만 원 들어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사장님 너무 힘드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엄마한테 행복을 드리지 못해서 힘드니까 내일 당장 수박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와이프랑 셋이 앉아서 수박을 같이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 수박부터 먹어야 뭐 여행을 가는 줄 알겠지. 하지 않겠어요. 그 진짜 나중에 500만 원 들어오면 진짜 그때 행복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지금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사장님들 지금 머릿속에 내가 1,000만 원 벌면 행복할 것 같다?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때 그 1,000만 원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하셔야 그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가는 과정이 행복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사실 용돈 맨날 그 뭐 미래액이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적으면 부모님께 양가에 200만 원씩 용돈 주는 거 이렇게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님들 물론 200만 원 드리면 입이 찢어지시겠지만 지금 전화만 해도 사실 좋아하시잖아요. 카톡만 해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 뉴스킨을 하는 이 과정에서 행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파트너들이 죽상을 하고 있으면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힘들지만 그것을 나중으로 다 미루더라고요. 해결하는 부분들을. 근데 그렇게 되면 가는 길이 너무 불행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만약에 내가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뭐 이 뉴스킨을 한다, 내 자식을 위해서 뉴스킨을 한다 하면 시간 날 때 그냥 자식과 좋은 시간을 보내주시고 자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주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신다면 부모님께 작은 효도도 지금부터 하셔야 사장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뉴스킨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고 돈이 들어오고 나서도 행복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행복함을 충분히 느끼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을 통해서 다들 꿈을 꾸고 계세요? 네. 저는 요즘 계속 너무 가다가 커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요즘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가네코 가츠미 사장님이 3일 만에 100만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강의 들어보셨어요? 3일 만에 100만 장자가 됐대요. 가네코 가츠미 사장님이 일본. 듣고 나서 저거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욕심 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들어보니까 일본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일본에 가셔가지고 호주에서 전달받으셔서 일본에 가셔서 미리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모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3천 명 되는 회원을 한 번에 쫙 가입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100만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일 만에 500만 장자 되면 너무 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과 제가 옛날에 인도 유학원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인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인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과 이때 만났거든요. 이게 이용재 사장님이에요. 인도 그 차 뭐지 뭐 그 더더더더 이런 락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찍은 거고 저거든요. 인도 바이어들이랑 이렇게 인도 유학원에서 만나서 요즘 인도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우리가 가네코가 한번 배워보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인도 관련된 사람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꿈을 그리면서 뉴스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2019년에 진짜 열심히 하는 이유는 2020년 중간쯤에 인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가보자가 저희의 목표거든요. 2020년에 인도에 가려면 지금 진짜 열심히 해서 그룹을 안정적으로 키워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뉴스킨은 생각보다 엄청 큰 도구거든요. 사장님들 좀 판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뉴스킨이 같이 판을 키워야 한 번에 크잖아요. 사장님들 재밌게 이 꿈을 조금 더 크게 가지시고 달려나가시면 잡다한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궁시렁거리는 사람 보이지 않아요. 더 멀리 꿈이 크다면. 그래서 조금 꿈을 크게 그리시고 꿈을 또 생생하게 꾸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신랑은
사실 이용재 사장님은 뉴스킨 하기 전부터 약간 이상한 그런 똘끼가 조금 있었거든요. 하나에 엄청 꽂혀 있는 분이셨어요. 자동차를 엄청 좋아해서 그냥 뭐 자동차 남자들이 다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은 술도 안 먹고 친구도 없거든요. 제가 결혼 생활을 4년 동안 했는데 따로 약속을 잡은 적이 5번도 안 돼요. 희한하죠? 왕탄 줄 알았어. 하여간 진짜 밖으로 나가질 않는 사람인데 우리 집 이렇게 차가 들어오면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인터폰에 뜨잖아요. 한 4시간 동안 사람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냐 싶어서 제가 저 4시간 동안 연락 안 한 저도 이상하죠. 들어오겠구나 싶어서 연락 안 했는데 기다리다 못 들어갔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세상에 주차장에서 그 뒤에 고무 바킹 있죠. 주차장 뒤에 고무 바킹에 엑셀을 뒤로 팍 밟아서 뒷바퀴를 거기 올려가지고 돗자리를 깔아서 차 밑으로 들어가서 4시간 논 거예요. 차 기자재랑 그 안에 모르겠어요 뭘 보고 노는 건지. 저한테 이제 증거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고 뻥인 줄 알까봐 저한테 이렇게 누운 채로 이렇게 옆에서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냐 했더니 그 정도로 차에 엄청 미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차를 우리가 바꾸고 이렇게 꾸미니까 우리 신랑 꾸미니까 차를 계속 그리고 엄청 리얼하게 상상을 하거든요. 사실 포르쉐도 원래 한 3년 전만 해도 저희 모든 아이패드와 노트북의 배경화면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배경화면에 있던 걸 저희가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포르쉐를 사고 나서 더 미치셔가지고 일러스트로 이거를 맞추셨더라고요. 이게 저희 침대 바로 벽면에 이게 람보르기니거든요. 아벤타도르. 이게 침대 벽면에 버젓이 정신없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뉴스킨 하기 전에는 포르쉐 막 브로셔 붙이고 해서 진짜 짜증냈거든요. 당장 떼라. 꿈자리 사놨다. 진짜 꿈자리 사놨다 그러고 람보르기니 이것도 앞에 자기가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날 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람보르기니 이러고 일어났거든요. 지금 뻥같죠? 진짜예요. 왜 제가 약간 똘끼가 있다고 하는지 알겠죠? 람보르기니 이러면서 일어났거든요. 원래 약간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상도 이거를 하려고 저희가 찍은 게 아니라 이걸 진짜 자기가 갑자기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원하는 게 우리는 이제 남편이 차라서 이건데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위로 열리거든요. 밑에 글씨도 자기가 직접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뉴스킨 하기 전에 이걸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저는 뉴스킨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전에 같았으면 이게 미쳤나 했을 건데. 우리 신랑 멋있다. 꿈을 정말 리얼하게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엄청 욕을 했었죠. 꿈은 사장님 점점 리얼하게 상상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됐던 사람인데 요즘은 같이 놀거든요. 저렇게 하고 막 저한테 키 달라 하고 막 이러거든요. 좀 많이 이상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꿈으로 그렸던 것이 이루어짐을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사실 너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 예린이가 1학년 입학식 때 이 차를 끌고 가는 게 용재 사장님의 목표거든요. 꿈이거든요. 근데 자리 2개밖에 없는데 저는 같이 안 갈 건가 봐요. 진짜 자리 2개밖에 없는데 저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입학식이라는데 하여간 둘이 간다는데 저는 꼭 입학식 때 이 차를 남편이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남편도 그걸 위해서 저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도시장을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저희가 계속 인도시장 얘기하고 다니니까 아무 생각 없던 파트너들도 갑자기 인도 사람들을 컨택하고 여기 한국에 있는 인도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컨택하고
그 막 인스타에 인도살이 이런 거 클릭해가지고 인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괜히 컨택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말로만 하던 게 진짜 실제로 역사적인 날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참. 그로비브 가슴 떨리세요? 네. 저는 지금 있잖아요, 사장님들. 여기 10층에서는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는 103호 강의장에서는 모든 사장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타고 백만장자가 되셨거든요. 에이지락을 타고. 근데 저희는 그로비브를 타고 백만장자가 될 것 같아요. 그로비브를 타고. 그래서 이번 미국 컨벤션 다들 가시죠? 그로비브에 완전 미친 흥분을 하시고 그로비브를 타고 반드시 백만장자가 돼야 돼요. 이건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 기회거든요. 에이지락 나온 지 2010년에 나왔으니까 9년 됐잖아요. 딱 10년 후에 지금 그로비브가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잖아요. 엄청난 기회예요, 사장님들. 그래서 흥분하시고 그로비브에 흥분되지 않으면 계속 공부하세요. 흥분될 때까지. 너무 큰 기회잖아요. 지금 이 CA 수직 농업이잖아요. 그 아마존의 베조스가 중국에 300개의 수직 농업 그 건물을 지었어요. 짓고 있어요. 300개. 그리고 좀 늦었지만 카카오톡이 얼마 전에 CA 농업에 100억을 투자를 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준비했죠? 엄청 오래됐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엄청 오래된 거예요. 우리가 체중이니까. 그래서 엄청 오래 전에 이런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사실 뉴스키는 입에 담기가 힘든 기업인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서 엄청나게 성장하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로비브가 나오기 전에 내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셔야 돼.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명의 팀 가지고 이걸 맞이하는 거랑 100명을 가지고 이걸 맞이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지금 나오는 모든 신제품의 기회를 많이 전달하셔서 그로비브로 진짜 제대로 사업이 시작할 때 전에 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 이거를 저희는 그로비브의 기회를 타고 100만장자가 돼야겠다 생각을 하고 인도가 사실 사장님들 인도 생각하면 여자들 얼굴 어떤 거 떠오르세요? 분 떡칠한 거 떠오르시죠? 분 엄청 심하게 바르고 아이라인 막 1cm씩 긋거든요. 외모에 엄청 관심 많아요, 인도 사람들이. 그리고 짜이라고 해갖고 자기들 먹는 티가 있는데 배가 좀 이만해요, 인도 사람들이. 저희 티알라이트나 이런 제품들이 인도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도는 어떻게 생긴 건 상관없어요. 하얗면 예쁘다 하거든요. 하얗면 고저스예요. 무조건 피부 하얗면. 솔직히 생긴 건 저희가 인도 사람들보다 이쁘진 않잖아요. 근데 피부 하얗면 엄청 미인이라고 하거든요. 트라이 페이징 라인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태국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랑 좀 틀리잖아요. 그 피부 톤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인도 시장도 엄청 큰 것 같고 인도가 IT나 이런 산업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로비브도 훨씬 잘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큰 꿈을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자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이 성장하는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 할수록 진짜 선배 사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다구나. 내가 왜 특별한 걸 자꾸 하려고 노력했을까? 왜 바보같이 계속 연구를 다른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뭔가를 시도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실 요즘 유행하는 뷰티 클래스 이런 것도 홈파티잖아요. 결국에 다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텐코어죠. 텐코어. 뉴스킨이 다른 사업이랑 틀린 것은 100% 저는 성과를 엄청 열심히 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뉴스킨은 성과만 내서는 어느 순간 무너지는 때가 와요. 성장과 성과를 함께 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거든요. 근데 텐코가 너무 성장과 성과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저는 뭐 멍청하긴 하지만 수는 굉장히 좋아해요. 수. 전부 수로 계산해 보니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책 읽기를 하루에 30분 해서 한 달 동안 3권을 읽고 1년에 36권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사장님들 붐미팅 해가지고 하나만 읽어도 뭔가 괜히 성장한 것 같잖아요. 그죠? 엄청 오늘 뭔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죠? 근데 36권 읽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360권 읽으면 인메이 사장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수로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당연하게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데모는 1일 3회, STP를 1일 1회, 1일 1회는 하시죠, STP. 그래서 1년에 365일, 365번을 했어요. 근데 10명 중에 1명 정도 사업을 한다 쳤을 때 1년이면 36명이에요. 1대에 36명. 괜찮으세요? 네. 하루에 한 번 하면 1대에 36명. 30명 때부터 10%.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30명 때부터 10%고 31명 때부터 15% 이렇게 되면 진짜 좋잖아요. 실감을 못 하시네. 내 거라 생각 안 하시는 저는 진짜 수로서 뉴스킨을 했고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했어요. 제가 조금 빨리 왔거든요.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일에 데모 2배로 하고 STP 3배로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명단 만들기 너무 쉬운 거예요. 인스타그램 저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 20대 리크루트 너무 하고 싶어갖고 대놓고 프로포즈 했거든요. 20대 내가 커피 사줄게, 이렇게. 그때 2명이 저랑 마셔요, 사장님.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만났거든요. 요즘은 20대, 30대들이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이상하게 벽을 쌓지 않더라고요. 이런 인스타나 여러 가지 소스들이 우리가 사업하기 너무 쉽게 만들어주고 있어서 사장님들이 진짜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수를 늘리시는 방법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를 늘리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우리가 성장을 위한 것이고 밑에는 성과를 위한 것이죠. 유일하게 뉴스킨 사업은 성장과 성과가 동시에 일어나야 사장님들이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전개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탑집이 하는데 시스템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100% 사라져요. 100%. 그래서 두 개 같이 내가 정말 성장과 성과를 같이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많이 하면 된다. 그게 답니다. 네, 석세스리 잘 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시는데 트립을 하다 보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별일이 다 있어요. 트립 도전하면 진짜 도전하다 보면 4개월 동안 진짜 미친 역경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이겨내야지만 트립에 가고 트립에 갔다 온 사람만이 그룹이 남아요. 그래서 루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립을 달성하셔서 트립을 다녀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트립을 얘기하면 파트 사장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뉴스킨 사업은 할 수 있냐 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해내느냐 해내지 않느냐의 문제지 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이 뉴스킨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할 수 있는 것만 사장님들이 하다 보면 지금 상태 그대로 3년 괜찮으세요? 그대로 3년 이게 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3년 이게 더 어렵지 않냐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도전해서 해내야 돼요. 도망가지 마시고 이번 석세스트리 베네스로 마무리하시고 무조건 도전하세요. 무조건. 이렇게 석세스트리 가려면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기술. 4개월 연속 하다가 한 3개월 때 포기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끝까지 해내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릿을 성장시키는 기술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이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계속 그냥 시스템 스케줄 강의, 시스템 스케줄 강의, 뭐 스폰서링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완전 뉴스킨 말고는 잡다한 게 아무것도 머리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오거든요. 그 상태에 있을 때만 석세스 트립을 갈 수가 있어요. 무한 반복. 트립 지금 제가 4번 연속 갔다 왔더니 사실 이번 트립은 원하긴 원했죠. 근데 굳이 목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금 달성이 됐거든요. 사장님들도 3번 연속 가는 거를 목표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연속으로 하시고 이거 하세요. 주변에 그 뉴스킨 하면서 있잖아요. 바쁜 척 안 하는 게 성공했다고 보여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톤이 너무 사귀하실 때. 여유로운 척 하면서 이거 리크루팅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사장님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뭔가 멋있게는 하고 다니는데 막 자기 일에 바빠. 그게 멋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리크루팅 했어요. 이건 진짜 여유롭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사업이야. 이렇게 해서 리크루팅해서 그 사람이 여유롭게 사업해도 괜찮으시겠어요? 파트너 막 자빠져 누워가지고 사업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리크루팅 해도 문제예요. 여유로운 척 해가지고 여유로운 줄 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 여유롭게 사업해도 괜찮겠냐고요.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한테 리크루팅 되지도 않아요. 자기 사업에 열정 있게 하고 저 사람 진짜 바빠 보여야지 딸려오는 거지. 그래야 나랑 미팅하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지. 있는 척이 여유로운 척이란 착각을 완전히 버리시고 주변에 바빠 죽겠다고 하세요. 바쁘다고 하시고 잡다한 그 프로스펙터 제외한 약속을 하지 마세요. 트립 완성할 때까지. 12월 31일까지 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해내야 되니까. 그리고 일상을 완전히 단순화시키세요. 잡다한 그런 약속 아예 치워버리셔야 돼요. 저는 어린이집 우리 예린이 10개월 때 보냈는데 학부모 참여 수업인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며칠인지. 별로 제 머릿속에 없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잡다한 일정들 다 지워보세요. 어차피 애기들 기억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보상은 뒤로 미룬다. 이것은 이제 내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휴식을 좀 줘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트립은 저 멀리로 가요. 12월 31일까지 보상은 일단 나중에 방콕에서 받으세요. 사장님들 보상 받으려 하지 않아도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보상의 1000배를 해주는 게 석세스 트립이에요. 무조건 그때 받으시고 연료 미리 제출해. 이거 아프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약간 감기 기운 올라 그러면 저는 그냥 양양 먹으라 그래요. 지스리로 개기지 말고. 왜냐면 가야 되니까 트립 가야 되는데 아픈 거 개긴다고 뭐 파마이스 좋죠. 좋은데 그래도 약간 유도리 있게 아플 땐 약도 좀 먹고 우리 롱런 해야 되니까 트립 가려면 4개월 동안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료 미리미리 재충전하시고 생산적으로 쉬는 것은 음악 대신 강의를 들으세요. 음악 대신 멜로 끊으시고 6,600원 끊으시라고. 쓸데없는 돈 6,600원 끊으시고 강의 MBM을 끊으세요. 강의를 들으시고 차를 마시고 좀 힐링하고 싶으면 그 시간에 스폰서링으로 대처하세요. 사장님들 트립 도전하시는데 그 시간 안 내어줄 스폰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으로 쉬시고 도전을 구체화시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오늘 당장 내가 몇 집이 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없다면 포기한 거예요. 계산하세요. 그리고 트립을 도전하다 보면 마지막 진짜 내 한계를 주는 시기가 나와요. 그 시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오면 맞이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을 봤는데 마지막 날에 진짜 탈퇴를 막 하기도 하고 정말 그 뭐 4,000집이 5,000집이가 남았는데 진짜 뭐 1, 2분 남았는데 해내기도 하고 제 별의별 일이 많거든요. 이런 한계점이 무조건 트립 달성 기간 중에 온단 말이죠. 그것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그 한계를 부수는
그런 행동으로 마무리를 하신다면 내년 방콕 트립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실 수 있죠? 네. 별거 없잖아요, 그죠? 별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해내시면 됩니다. 유스키는 진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의 성장에만 집중하시면 많은 것이 뒤따라오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시작은 돈이었거든요. 그냥 좀 쉽게 돈 벌어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일인지 모르고 그냥 블로그 있으니까 좀 잘 팔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작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바꿔내야지, 바꿔내고 또 바꿔내야지, 무르익어야지 이 사업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던데, 사실 그 생각을 조금 바꿔봤더니 나만 바꿔서 잘 되는 일이, 나만 바꿔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일이, 나만 바꿔서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이 바뀔 일이 있진 않더라고요, 다른 데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래 환경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가장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거밖에 안 했거든요. 많이 제가 옛날에 막 루비 때 뭐 대리점 때 강의 들으면서 저거밖에 안 했대서 저거는 나도 하고 있는데 막 이랬거든요, 속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밖에 안 했더라고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유스케이 진짜 단순한 일을 가지고 천만장자가 되는 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장님들이 믿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너무 쉬운 일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의심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데몬스트레이션하고 STP하고 초대하고 이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사장님도 똑같으시죠? 네, 천만장자 사장님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누구는 끊임없이 하고 누구는 쉬었다 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 종착지는 결국 같다. 근데 빨리 가고 싶으면 많이 빨리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시드니 트립부터 시작이 됐고 시드니 트립 가서 제가 진짜 사실 저 때까지는 오기로 갔어요. 뭔가 해내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갔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젊은 부부가 이런 시간 젊었을 때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면 이런 삶이라면 진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여기 아름 사장님네, 뭐 세정 사장님네, 저희 부부 셋 사이 갔는데 이때 모두 루비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전부 EBA가 됐거든요. 저희가 이때 가서 진짜 부부 여행 한갑부터 가는 거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 보니까 전부 한갑 때 가더라고요, 부부 여행을.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코스트를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 두 분과 함께 갔더니 정말 너무 신나더라고요. 너무 뿌듯했고, 또 많은 팀들이 함께 가서 사람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글이 아니라 마음으로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코타키나발루를 저는 진짜 목숨을 걸고 달성을 해서 갔었거든요. 이때 좋았던 것은 스폰서 사장님 독차지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스폰서 사장님 옆자리를 내가 항상 있어야지 이런 욕심을 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PA 트립을 간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그런 오기 덕분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때 제가 아기 놓고 한 80일 됐을 때였거든요. 제일 힘들 때잖아요, 사장님들.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아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 시기에 진짜 힘들기 때문에 해방감이 너무 좋아서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또 포탑 그거 통해서, 프로모션 통해서 일본도 다녀왔고, 제가 사업한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진짜 많은 곳을 다녔었던 것 같아요. 또 마카오는 뭐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같이 갔는데 이렇게 제2의 부부 사장님들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든든했어요, 뭔가. 그리고 제가 자영업을 할 때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진 않았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부모님 여행을 많이 보내줄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들. 왜냐면 저희가 자영업을 하다 보면 다음 사업을 반드시, 이게 만약에 무너졌을 때 할 때 큰 자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불안감에 자금을 항상 이렇게 킵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마가 뭐 놀러 가고 싶다 했을 때 바로바로 뭐 돈을 쓰거나 하는 게 그렇게 자유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얼마 전에 터키 갔다 오신 사진인데 이렇게 뭔가 베풀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여유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점이자 단점인데 매달 돈이 조금씩 더 들어올 것 같으니까 돈을 다 써요. 진짜 다 써요. 왜냐면 스킬 믿으니까 또 확신으로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버는 돈을. 그래서 지금 많이 해드리고 있고 제가 그때 애기 놓고 딱 그 모유수유 끝나자마자 TR라이트를 했거든요. 이게 애기 놓고 한 250일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몸자랑이 아니라 여자로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자로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억지로라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사람은 약간 억지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유롭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또 열심히 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고, 제가 호주에서 한 4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가든 파티에 대한 그 로망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해보자 이런 것들에.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가든을 통째로 빌렸어요. 빌려서 도안방 파티랑 같이 이렇게 가든 파티를 했었는데 제가 진짜 놀랬던 것은 DJ를 불렀거든요. DJ를. 근데 한국 사람들이라서 적응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명도 자리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보세요. 한 명도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다 서 있는 거예요. 60대 한강 넘은 고객님들도 다 서 계시고 4살, 5살도 다 서 있고 이 분위기를 이렇게 즐길 수 있을지 상상 못했어요. 알코올이 없었거든요. 진짜 신나는 꿈 같은 그 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고 뉴스킨을 하다 보면 사실 어려운 점이 진짜 많잖아요. 저도 쉽게 이렇게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어낼 만한 가치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겪는 어려움에 비해서 뉴스킨의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들이 재미로 느껴지더라고요. 벽돌 깨기 하듯이 저는 하거든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영역, 제가 남의 얼굴에 붓으로 남의 얼굴에 팩 바르는 게 익숙했겠습니까? 사장님들? 사장님들도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진짜 막달일 때 여기 애 낳으러 내려왔을 때 애기 출산하기 하루 전까지 대본을 했었거든요. 호타를 가야 되니까 오브이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진짜로 있잖아요. 하나도 있잖아요. 한탄스럽거나 제 스스로가 불쌍해 보이지 않았었어요. 재밌었어요. 불쌍해 보여서. 좋았어요. 소개 많이 해주니까 지금보다 그때 소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뉴스킨에서 보는 가치가 저에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따위 거 하나도 사실 부끄럽지 않았었어요. 사장님들이 지금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스스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아마 처음과 달라진 본인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과 또 끝점에 나는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이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끝점에 있는 나를 보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시비와 정말 많은 공시렁거림이 있겠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 인생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이 12월 31일까지 끝까지 석세스 트립 도전하셔서 해내시고 베닉스로 반드시 내 라인을 세팅하셔서 방콕에서 진짜 웃으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